근데 박사님, 저도 깨끗하고 하얀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은영님은 기미랑 잡티 관리부터 하셔야 되겠는데요? 언제 알려주실 거냐고요? 빨리요, 빨리! 왜 생기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얼굴에. 충분히 하얗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하얘져야 돼. 하얘져야 돼. 아니, 제 실험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오셨군요. 제가 여름에 너무 얼굴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주를 갈아서 미백 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도 충분히 하얀데요? 저는 연예인들처럼 깐 달걀 같은 그런 하얀 피부요.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연예인들은 충분히 관리를 하니까 그런 거죠. 관리를 저도 하면 깨끗하고 하얀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좀 어렵겠지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어렵다는 거죠?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죠. 보통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피부톤이 하얀 것도 있지만 기미나 잡티가 없어야 깐달걀처럼 하얗게 보이거든요. 근데 은영님은 기미랑 잡티 관리부터 하셔야 되겠는데요? 기미랑 잡티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왜 생기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얼굴에. 기미는 표피에 멜라닌이 과다 침착되면 기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멜라닌을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멜라닌이라는 거를 줄이게 되면 얼굴이 하얘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멜라닌이 꼭 필요한 물질이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외선을 받고 이러면 점점 이제 피부가 검어지는 게 표피에 멜라닌 양이 늘어나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 피부만큼은 아니라도 충분히 하얗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요. 근데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멜라닌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멜라닌 색소는 왜 생기는 거예요? 멜라닌의 생성 과정을 말씀드리면 멜라노사이트라는 데서 생깁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피부의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어요. 자외선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멜라닌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외선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자외선 차단제 저희 한번 했었잖아요. 예, 1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멜라닌 생성을 이제 억제하려면 결국에 이제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더라도 완전히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성된 멜라닌이 표피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또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이아신아미드라는 물질인데요. 그게 이제 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피 쪽에 이제 멜라닌이 올라오면 주기적으로 각질을 제거를 해주면 조금 더 밝아 보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각질 제거제인 AHA, BHA, 바하. 3편에 나옵니다. 예. 예민한 분들은 PHA 또는 LHA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예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방법으로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병원 가서 하셔야 되니까 지금 집에서 홈케어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는 거죠. 야, 역시 우리 박 박사님은 1편, 2편, 3편을 아우르는 아이템이 좋습니다. 다음 편들도 기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것. 세 번째는 생성된 멜라닌의 이동을 억제하는 것. 네 번째는 표피 상층부까지 올라온 멜라닌을 제거해 주는 것. 이 4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는 거죠. 중요합니다. 제일 자외선 중요합니다. 차단제를 바르자. 근데 박사님, 제가 화이트닝, 미백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피부과를 갔더니 선생님이 비타민 A 연고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미백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요. 각질의 턴오버 주기를 조금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표피층을 조금씩 빨리 걷어내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 A만 발라서는 걷어내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나머지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다른 방법들 다 써주시면 좋죠. 근데 예전에 저희 엄마가 피부 관리, 미백 관리 이런 거를 어떻게 하셨나 여쭤봤더니 쌀뜨물 있잖아요. 그 물로 세안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민간요법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미백에? 그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쌀뜨물에는 비타민 B 성분인 나이아신아미드가 들어있거든요. 우리 엄마들도 지혜로우셨네. 그렇죠. 어떻게 하셨을까? 신기해요. 미백 화장품은 비타민 C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써보니까 좀 따끔따끔하던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고요. 항산화제라는 얘기는 다른 물질의 산화를 막아주는 물질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는 굉장히 산화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활성산소를 잡아먹음으로 해서 다른 물질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봉을 하고 꼭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하는 거를 좀 피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 공기 중에 오래 놔둔다든지 밀봉을 했더라도 오래된 경우에는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거죠. 최대한 빨리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쓰고 나면 선크림은 반드시 발라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산화가 잘 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서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히려 피부를 하얗게 만들고 싶은데 색소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백 제품 중에서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먹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근데 글루타치온이 실제로 미백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효과는 인정돼 있는데 과연 먹는 게 좋은지 바르는 게 좋은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 궁금했어요. 그건 사실 저도 궁금한데 글루타치온을 먹으면 그 소화 과정에서 이제 글루타치온이 분해가 되는데 논문들을 보면 분해된 글루타치온 구성 성분들이 간에서 다시 글루타치온을 재생성해서 그게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먹는 양의 몇 프로가 분해됐다 재생성이 되고 그게 또 얼굴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쪽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는 글루타치온 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배곡 주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주변에 굉장히 많이 맞더라고요. 뭐 효과가 꽤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배곡 주사의 주성분이 글루타치온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바르는 글루타치온도 충분히 흡수를 잘 시켜주기만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흡수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저도 의문이라 그래서 저도 바르는 글루타치온을 2가지 정도 주문을 해놨거든요. 어머 역시 박사님 발 빠르다. 지금 써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위에 색소가 있던 각질들이 충분히 탈락되고 나서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각질 턴오버 주기가 4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주 뒤에 박사님 얼굴이 하얗게 되나? 저도 희망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저 좀 하얗게 만들어주세요. 밀가루처럼 하얗게. 지금도 충분히 하얗다니까요. I need more. 네,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화이트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얼굴이 하얘지고 싶어요 하면 톤이 밝고 환해지는 걸 원하잖아요. 오늘 이 미백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이 아주 많은 정보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하면 예뻐질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조떼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보를 가지시고 더욱 하얘지세요. 하얘지세요.